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증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국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와서 3월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키웠지만은 4월 들어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상 최고치, 또 거기다가, 트럼프의 전쟁 관련 이슈에도 이제는 더 이상 크게 연동이 되지 않는, 주말에도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리스크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두 개의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강력한 AI 모멘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실적 시즌 피크라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확인했지만은 AI 그리고 반도체의 강력한 시장 견인력을 한 번 더 확인했었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실적 시즌의 피크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두 개의 어떤 단어로 시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 증시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죠. 굉장히 좀 특이한 시장이었는데, 여기 글로벌 전체에서 유일이 아니고, 유독 좀 급등을 했던 차트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세요. 미증시는 다우는 지난주에 마이너스였고, S&P 500과 나스닥도 겨우 플러스 정도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0%를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증시, 특히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코스피 쪽이 지수가 탁월하게 좀 높았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증시 특징을 보면 이러한 영향력은 이제 약화가 됐고, AI 반도체 강세,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헬스케어 쪽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유가가 안 빠지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지금 문제 때문에 유가가 지금 안 빠지는 국면이라서 아무래도 물가 또 금리에 대한 우려가 아직 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해서 성장 테마주가 지난주엔 좀 쉬어갔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역시 반도체 쪽 섹터가 강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좀 약한 섹터를 보면 나머지가 대부분 다 약하긴 했지만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좀 약했고, 그 다음에 방산 쪽,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미국은 방산 쪽이 약했고, 그리고 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도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특히 금요일 증시를 놓고 보면 굉장히 또 특징적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증시 월요일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인텔이 23% 급등을 했고, 요건 그 전날 이미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한 게 반영됐습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AMD가 다른 호재도 있었지만은 13% 급등, 퀄컴이 11% 급등, 또 엔비디아도 4% 급등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4.3%가 올라가고, 또 빅테크주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했다. 나머지 섹터는 사실 별 재미가 없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특이한 건 아니지만은 좀 답답한 국면이 뭐냐면, 협상 같은 경우는 좀 갇혀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지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걸 계속 끌고 갈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든 해결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삿바 싸움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서로 통제권을 가져가려고 이란대로, 왜냐면 미국이 전쟁 배상해 줄 것도 아니고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필요한 거고, 또 그 꼴은 못 빼겠다, 못 보겠다. 미국은 또 나름 또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 자체가 답답하게 이렇게 지금 아직도 WTI 기준으로 94불, 50불 근처에서 올랐는데 아직도 더블에 가깝죠. 굉장히 답답한 국면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 금리가 3월 급등 이후에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고 답답하게 위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 조금 뻐근한 부분이다. 그래도 이제는 거의 우리에게 이제는 거의 적응이 돼 버렸죠. 네. 그래서 적응이 되다 보니까 큰 영향은 안 받는다. 단기적으로는 또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또 그걸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빠지진 않는 거죠. 자,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의 특징은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했고, 등락은 있었지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따른 또 차익 매물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관련된 AI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는 이런 쪽만 강세가 아니라, 소외주들도
수단매로 활발하게 돌아간다. 뭐 이게 뭐 대상승장의 어떤 또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주 증시 스케줄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꽤 뭐 큰 내용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 3월 PCI 물가지수 중요하죠. 왜냐하면 또 FOMC 회의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PCB 그 물가지수가 나중에 발표됩니다만은 시장에 여전히 중요한 지표가 물가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4월 ISM 제조업 지수,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외에 보면은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증시에서 가장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겠죠. 물론 당장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금리 인하도 이미 물 건너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FOMC 회의에서 혹시나 매파적인 느낌이 냄새가 난다, 이러면 시장에는 상당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쟁이 진행되고 유가가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외에 ECB, BOE, BOJ 등등 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있다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뭐 거의 미국 이란 휴전 협상 같은 경우는 계속 달고 있는,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이제 변수가 되겠죠. 자, 그 외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실적 시즌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번 주에 실적 피크, 가장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온다. 빅테크,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까지 줄줄이 나오고, 샌디스크 반도체, 뭐 헬스케어, 일라이 릴리, 캐터필러, 퀄컴, 뭐 GM, 자동차 포드까지도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가 있어서, 과연 이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에, 글로벌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인가, 악재가 될 것인가. 최근에 여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한 20, 30% 급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자, 이게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과연 이게 연속성이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될 것인가.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자,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아직은 끝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만 살짝 살펴보면 되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주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2차 협상은 무산이 됐다. 근데 뭐,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죠.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박산행 취소 후에 더 나은 제안을 했다, 이란이. 이 얘기는 뭐냐면, 뭐 트럼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전쟁이 하기 싫다는 표정이에요, 지금. 그죠? 전쟁이 하기,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렇게 협상을 위해서 어르렁대고 있지만은 더 이상 이걸 더 끌만한 어떤 그런 의지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다만 이제 또 어느 쪽도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질질 좀 끌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시장이 더 이상 큰 악재는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분위기 보십시오. 지금 총격 관련된 얘기, 트럼프가 총격 위협을 받은 게, 이거는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뭐 도망가고 난리였잖아요. 지금 3번째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더 진행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아마 큰 변수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가는 게 좋겠죠. 해서 실적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수급, 우리 증시가 특히 뭐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변동성이 대단히 큰 편인데, 그 이유는 뭔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를 생각해 보면 이거죠. ETF와 그다음에 SNS, 이것으로 인한 수급 쏠림 때문이 되겠죠. 뭐 하나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와 몰려가는, 그런 단기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ETF도 원래 그런 것이고, 특정 섹터 쪽으로 몰려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SNS 같은 건 핀플루엔서들,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증권사의 어떤 제도권의 어떤 그런 정보도 정보지만은 우리가 늘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특정 종목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 SNS로 파급력이 진짜 빠릅니다. 순식간에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이리저리 몰릴 수밖에 없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가 여전히 이끌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이 금융 투자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자, 요런 점 때문이죠. 다만 우리 고객예탁금 추이가 132조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갔다가 107조까지 꺼졌다가 지금 다시 126조까지 올라오면서 수급 자체는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지러웠던 이 금융투자의 어떤 매매, ETF 관련된 매매, 자, 이게 한 지난주까지 그 대규모 ETF 종목 교체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코스닥 쪽에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보셨던 일정들, 수급과 그다음에 일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시장 여전히 견고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쟁 이슈의 맷집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쪽에 좀 더 계속 집중 있게 보셔야 되는데,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섹터들을 놓고 보면 실적이 안 좋은 섹터도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강력하게 턴 어라운드 나오는 섹터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기관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환매적 장세, 뭐 특정 섹터가 이끌고 있긴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좀 고르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도 좋죠. 반도체 좋고, 그리고 최근에 낙폭이 컸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오는 2차전지, 또 로봇, 또 소외받았던 로봇이라든지, 전력도 또 당연히 뭐 반도체와 더불어 좋은 어떤 투자처가 되겠죠. 여전히 강하게 봐야 되겠고, 반면에 이제 좀 어려웠던 바이오라든지 중국주 이런 쪽도 바닥에서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시장 전체 순환매 차원에서 아주 고르게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